2017년 여름, 현종 어보와 문정왕후 어보가 돌아왔다. 거의 70여 년 만이다.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출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이 귀중한 문화재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의 절을 받으며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조선 왕실 어보 중 40여 관은 행방이 묘연하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우리의 귀한 문화재들이 아직도 해외를 떠돌고 있다. 문화재 환수, 그 지난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경험해 왔고요. 그리고 일제치하의 아픔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수많은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뼈아픈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반출해 나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도 우리의 문화재를 되돌려주길 거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문화재 환수 과정은 지금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문화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출해 나갔고 지금 우린 문화재를 되돌려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문화재 환수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무려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 갔던 외교장각 의궤. 프랑스 정부는 의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으로 반환하기를 오랫동안 거부해왔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힘겨운 반환 협상 끝에 마침내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프랑스 도서관 창고에 방치돼 있던 의궤를 맨 처음 발견한 박병선 박사의 끈질긴 노력과 정부, 학계,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다. 외교장각 의궤 반환을 계기로 해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네, 오늘 문화재 환수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실 전문가분 자리하셨는데요. 문화유산 회복재단의 이상근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명 누가 봐도 우리의 문화재들이잖아요. 네. 주인이 우린데 왜 돌려주길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 예로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정부 조사로 약 7만 4천 점 정도 네. 있다고 하고 있고 민간의 조사에 의하면 약 30만 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일본의 입장은 자기들이 과거 식민지 시절에 정당하게 취득했다. 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문화재에 있어서도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의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문화재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네.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해외 20여 개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총 17만 2천여 점. 이조차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되돌려받은 문화재는 지난 50년간 만여 점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다음은 미국으로 28%를 차지한다.
대부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때 반출된 것이다. 대부분의 피탈 국가에서 문화재의 해외 반출은 대개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약탈이 주요 원인이지만 모두 약탈은 아니다. 구매나 기증, 하사, 선물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반출된 경우도 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반출해간 문화재들을 약탈 국가에서 돌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유명한 박물관 네.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네. 말씀도 하세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근데 흔히 말해서 이제 현지 활용 또는 문화재는 홍보대사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견 뭐 그 주장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 취득 과정이 정당했는지 또 그 문화재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교장관 의궤도 박병성 박사가 74년도 발견하기 전까지는 중국 서책으로 분류돼 있었고 네. 조물 먹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던 상태에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문화재를 잘 홍보하고 있다. 충분히 사람들에게 우리 가치를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나 모든 게 제대로 다 구현될 수 있다. 문화재를 되돌려받는 방법은 다양하다. 협상이나 기증 또는 구매, 법적 강제 등 여러 경로를 거쳐 환수되고 있다. 하지만 한 점의 문화재가 반출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 우여곡절의 사연을 겪고 나서야 돌아온다. 오대산 월정사. 얼마 전 이곳에서는 매우 귀한 불상 하나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한송사지 석조 보살 좌상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고려 초기에 유행하던 양식의 이 보살상은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한일협정을 통해 환수되었다. 하지만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 반환 협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당시 65년 한일협정에 일본이 한국의 문화재를 약 그중에 5,500여 점의 3분의 1 정도 1,400여 점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문화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동해 왔으나 다만 한국의 사정이 딱하니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주자라는 게 65년 한일협정의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도 안 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때 준 걸로 끝났다. 흔한 말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미 우리는 돌려주는 의미가 다 끝났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가장 길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 돌려받은 문화재가 있다. 오대산 월정사 사고는 조선시대 4대 사고 중 하나. 이곳에 보관돼 있었던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 의궤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후 2006년에 조선왕조실록 47책, 2011년에 의궤 167책이 환수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1911년경에 데라우치 총독의 명에 의해서 주문진항을 통해서 이 사고본들이 다 일본 도쿄에 있는 동경대 제국대학방 도서관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래서 반출된 상황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에 있던 오대사 사고본들이 다 불에 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일부가 연구 목적으로 대여가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계속 일본에 남아 있었는데 최근 2006년 들어서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환수 운동을 했고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원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왕실 문화재는 대부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실록과 의궤는 조선 왕조의 역사와 궁중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로 모두 국보로 제정되어 있다. 이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특징이 이렇게 붉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요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교정보던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오대산 사고본의 실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본에는 이러한 의궤라든가 실록이라든가 이러한 기록 유산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실록 말고도 우리나라의 그 많은 도서들이 일본으로 반출이 되었다가 이제 이렇게 알려진 것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시 환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록과 의궤뿐만 아니라 일본은 종류를 불문하고 엄청난 양의 문화재를 무차별적으로 약탈해갔다. 때문에 특정 문화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소장한 경우도 있다. 전국 344곳에 있던 츠고기도 거의 모두 약탈당했다. 현재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 한 개의 진품, 금형 츠고기조차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다 반환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에 있는 것일까? 일본 학계에서 발표한 한국 한반도에서 건너온 문화재 현황이 30만 점 이상이라고 자기들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수집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탈품이라고 봐야 돼요. 훨씬 뭐 좋은 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일제는 경복궁을 부수고 그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이때 허물어낸 궁궐 건축 자재를 반출해간 경우도 있었다. 세자와 세자빈의 친전이었던 자선당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조선각이라고 하는 전시관으로 미술관으로 이용되다가 1923년도에 관동대 지진 날 때 불행하게도 이 건물이 자선당이 다 불에 탑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목재는 다 불에 타고 이제 그 당시 썼던 돌,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기단석 이런 남은 거를 일본의 오쿠라 호텔, 동경에 있는 오쿠라 호텔에서 정원석으로 뭐 차도 마시고 하는 이런 정원의 일종의 이제 정원석에 놀이터로 이제 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3년에 걸친 환수 노력 끝에 되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주춧돌만 모아 경복궁 한쪽에 유구를 조성해 놓았다. 경복궁에는 또 하나의 매우 뜻깊은 과정을 거쳐 환수된 문화재가 있다. 북관 대첩비.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의병이 왜군을 무찌른 일을 적은 전승비다. 그런데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이 비석을 파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 끌고 간 곳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가져갔고요. 거기서도 가장 안 좋은 장소인 뒷뜰 이 비를 세워놓고 이 비에 그 비석 위에다가 약 2배, 3배 되는 돌덩어리를 올려놓고 학대를 이제 하는 이렇게 된 사건이 있고요. 그렇게 10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제1사학자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비석을 발견한다. 새똥이 잔뜩 묻어있는 비석을 손으로 쓸고 보니 그것이 북관 대첩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비가 국내에 알려졌고 그때부터 이제 환수운동이 시작돼서
많은 당시에 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요구했는데 일본이 끝까지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북한의 소유품인데 북에 있던 거다 길주에 왜 남측에서 돌려달라고 하냐. 너희들은 원소유주가 아니다. 그렇지, 소유권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북여하고 남이 같이 손을 잡고 네. 이 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잘 됐네. 일본 정부에 네.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북의 공조를 통해 돌아온 북한 대첩비는 원소장처인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이곳 경복궁에는 북제품을 세워놓았다.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원래 소장 국가로 돌려줘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이 있다. 하지만 이 협약에는 강제력이 없다. 더욱이 1970년 이후 반출된 문화재에만 해당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전에 우리 같은 경우 과거 일제 강점기라든지 임진왜란이나 그 전에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강제성이 없고 권고에 의한 권고 조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와 같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지 못한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게다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타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국가들의 비협조도 문제다. 문화재는 인류 보편적 재산이며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문화재 피탈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문화재 환수 문제를 공동 논의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해마다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년 경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경주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들 역시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해외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한 점이라도 더 찾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덕분에 그동안 적잖은 성과들도 있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뭐 많은 문화재들 찾아오시면서. 이 문화재가 강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탈당했다고 한다면 강탈당한 사실이었다면 그들과 상대하는 길은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제가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됐든 누구 정부 관료가 됐든 또는 누가 됐든 간에 함께 하자고 할 때 그 순간 함께 하자고 할 때 좋다 하자라고 선뜻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게 늘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서 최근에는 놀랄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자진해서 돌려주고 있는 것.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인 현종 어보와 문정왕후 어보가 발견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왕실 유물 중 어보는 한 사람을 위해 단 하나만을 만든다.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뿐인 귀한 유물이다. 각각 한 개씩 유일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장 하나를 메울 수 있는 것이죠. 저게 없다라는 것은 그 한 페이지가 날아갔다라는 건데 그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러한 어보 하나하나가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보를 발견한 문화재청은 미국 측에 수사를 요청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하여 돌려주게 된 것이다. 2014년 4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9점의 국세와 어보 등을 반환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현종 어보와 문정왕후 어보 2점이 돌아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관련 법이 있다곤 하더라도 일단은 돌려주는 것들을 좀 흔쾌히 돌려주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민관세청 소속의 HSI라는 그 기관과 우리 문화재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그 반출돼 갔던 국세라든가 어보는 그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찾아서 한국 정부에 돌려준다. 이러한 것들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황제지보라는 국세도 돌아올 수 있었죠. 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심체 요절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을 품어본다. 우리의 문화재가 왜 환수가 돼야 될까요? 저는 그는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민족의 삶이고 그 시대의 희로애락을 담은 거고 이거를 지금 시기에 우리가 찾는 거는 환수해서 되찾는 거는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 세대의 의무, 책임이 아닐까. 이거를 잘해야 미래 세대들이 이 유산을 갖고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우리 걸 우리가 찾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조상을 위해서도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도 당난 책무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가슴 깊이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얼굴이며 정신이다. 그러므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일이다. 문화재는 다른 어디도 아닌 본디 있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재가 도난을 당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당 되찾아 오는 것이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상태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죠.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